전기 회로를 설계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회로 이론이나 전자회로를 공부하면 어떤 소자에 대해서든 전압전류 관계를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법칙을 배웁니다. 그 법칙들을 직렬이나 병렬 형태로 배치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회로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잘 알듯이 지금은 컴퓨터 시대입니다. 그 컴퓨터로 대부분의 것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회로 설계 분야도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설계하는 방법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회로 이론이나 전자회로에 대한 기본 개념과 동작 원리를 배우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 회로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체력을 쌓는 단계이지 실제 문제에 적용하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손쉽게 해결해 주는 부분이 컴퓨터가 되겠죠. 컴퓨터는 반복적인 계산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로에도 아주 유용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회로를 설계한다고 할 때 회로 설계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서킷 시뮬레이터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요. 회로 쪽은 우리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스파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회로를 설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외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자, 회로 이론과 전자회로는 회로를 설계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초 체력, 기본적인 요소, 기본적인 이제 물리로서 배우는 거고 실제 회로를 설계하고 해석을 할 때는 스파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스파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PC용도 있고요. 더 복잡한 이제 서버용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오지만 대부분은 요즘 PC에서 설계하기 때문에 PC용 버전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회로 설계하는 거는 본 적은 없어요. 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품이 나오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PC용 소프트웨어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 우리는 어떤 걸 택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스파이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배우게 되면 항상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혹시 약어라고 하면 어떤 단어의 합성어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파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사전을 찾아보면 이 스파이스는 양념이란 뜻이잖아요. 요리할 때 넣어주는 양념, 회로 설계에 필요한 양념이라서 스파이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발음하기 편한 스파이스라는 이름을 만들기는 했지만 약어입니다. 약어. 자, 약어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그러니까 회로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뭐까지 되는가 하면 with integrated circuit입니다. 흔히 IC라고 하는 직접 회로까지 회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IC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마지막에 E는 emphasis,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IC를 강조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Simulation Program with Integrated Circuit Emphasis,의 약자가 스파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 스파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운 전압 전류 관계를 어떤 소재에 대해서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로 이론에서 어떤 부분을 배웠습니까? RLC라고 하는 기본적인 회로 소자를 배웠죠. 그리고 전자회로에서는 다이오드라든지 트랜지스터, 아니면 트랜지스터를 더 저가형으로 만든 FET, 다양한 종류의 IC,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던 이런 부분들은 전압 전류가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날로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날로그. 아날로그는 굳이 번역하지 않죠. 아날로그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같기 때문에 이것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날로그는 말뜻 그대로 비슷하다. 뭐가 비슷하다는 겁니까? 전압전류 관계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전압전류 관계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 인접한 값은 항상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아날로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전압전류 관계가 비슷비슷하게 이제 변동할 수 있는, 더 수학적으로 말하면 연속적으로 변할 수 있는 관계를 아날로그라고 하고요. 전압전류 관계가 이러한 아날로그 특성을 가지면 아날로그 서킷, 아날로그 회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회로는 아날로그 회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기술이 이제 더 발달하다 보니까 아날로그보다는 이 디지털 회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더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디지털 회로라는 부분도 한번 비교해서 봅시다. 디지털 회로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용어부터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디지트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집합을 디지털이라 하는데 1, 2, 3 이런 자연수나 정수가 다 디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수나 정수를 보면 각 값들 사이가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있죠. 1.5, 1.2 이런 거는 디짓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딱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산적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라는 뜻이긴 하지만 여기서 더 나가서 얘는 이산적이다. 값이 다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을 전압전류 관계로 만들어주는 회로는 디지털 회로라고 하고요. 디지털 회로는 이 전압전류의 상태가 연속적이지 않고 숫자처럼 값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디지털 회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응용 중에 대표적인 게 논리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A가 계산됐을 때 그 다음에 뭐가 계산돼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전압전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논리회로라고 하는데요. 라직 서킷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회로와 논리 회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엄밀하게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회로는 전압전류 관계가 이산적으로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디지털 회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회로에서는 1V, 2V, 3V, 4V 혹은 1A, 0.5A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값이 나오면 다 디지털 회로가 되는 거고요. 논리 회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진수로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있다, 없다 혹은 on, off 이 두 가지 상태만을 가지고 계산 결과를 프로그래밍처럼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만들어주는 회로는 논리 회로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회로 안에 논리 회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러한 이 복잡한 회로를 우리가 이해하고 동작 원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회로 이론과 전자 회로를 배웠는데요. 자, 이런 개념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회로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회로가 복잡해지면 해석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소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소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소자를 직렬이나 병렬 형태로 배치했을 때 그 값을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회로 이론이나 전자회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연립방정식, 전압과 전류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얼마나 잘 풀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생은 이런 단순한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학생은 너무 계산이 간단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지겨워서 혹은 실수를 해서 계산을 잘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데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을 해주는 것은
스파이스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스파이스라는 개념이 내가 계산을 잘 못하더라도 계산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 우리가 배웠던 회로 이론이나 전자 회로에 대한 접근 문턱을 낮춰주니까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회로 이론이나 전자 회로를 다른 사람보다 이제 잘한다고 느꼈을 때는 아, 이런 스파이스라는 프로그램은 내 실력을 드러내는 걸 방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의 고민, 전압 전류를 얻기 위한 그 고민을 도와주는 컴퓨터 입장에서 정말 유용한 해결책이 스파이스입니다. 아, 여러분이 회로에 관심이 있고 회로 분야로 진출하려 한다면 스파이스라는 프로그램을 경험을 해보고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앞으로 여러 가지 회로를 분석할 때 두루두루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파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간단하게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터넷 강의실, ICT 강의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한번 해줍니다. 우리가 사용할 스파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무료로 그 다음에 원하는 회로 소자를 원하는 만큼 아주 복잡한 회로도 무료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스파이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쿡스라는 겁니다. 이 쿡스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UCS를 집어넣고 검색을 하면 쿡스 사용 방법이 나옵니다. 쿡스는 여러분이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요. 쿡스라는 것은 아주 예전부터 무료로 제공되어져 오는 스파이스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무료로 제공되다 보니까 버전이 잘 높아지지 않습니다. 보통의 소프트웨어는 버전이 1.0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지금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0.019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이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는 좀 떨어지는데 상용 소프트웨어가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쿡스 소프트웨어는 여기 링크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다운로드 latest version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버전이 0.0.19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이 다운로드를 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 압축을 해제를 하면 그냥 가볍게 이 쿡스 스파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도 들었는데요.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여기 뭐 원하는 위치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저장할 수 있겠죠. 저장을 한 다음에 그 파일을 압축 해제하게 되면 cooks.bat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치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이 쿡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에는 이미 깔려져 있기 때문에 한번 더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 쿡스 배치 파일이 여기 있는데요. 이 배치 파일을 눌러주게 되면 쿡스라고 하는 스파이스 프로그램이 화면에 실행이 되게 됩니다. 스파이스가 좋은 점은 우리가 회로 이론이나 전자 회로 시간에 배웠던 회로 도면, 그러니까 스키매틱이라 하는데요. 이 스키매틱하고 똑같이 그려주게 되면 회로의 계산을 쿡스파이스가 저절로 하기 때문에 전압 전류 관계를 아주 손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쿡스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는 버전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요. 이런 불만을 가진 아주 고마운 사람이 있어서 이 쿡스 원본을 바탕으로 해서 쿡 스튜디오를
또 만들어서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링크는 두 번째 만들어 뒀습니다. 쿡 스튜디오 다운로드 링크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범위에서 가장 최신 버전은 쿡 스튜디오 버전이 3.3.2입니다. 얘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저장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미 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강사 PC에 저장을 해서 압축을 해제를 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요 링크에서 다운로드한 다음에 다운로드한 결과물은 zip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압축 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압축 해제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쿡 스튜디오라든지 쿡스는 돈을 받고 판매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라서 이 사용 방법이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는 전문가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초보자가 쓸 수 있도록 편하게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공짜라서 그런 면보다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기능을 이용해서 뭐 해석을 하고 이런 기능보다는 전문적인 회로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해석을 할 건가 거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가 설계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이 쿡스파이스 혹은 쿡스튜디오를 사용을 할 때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30분 정도 여러분이 사용을 해보면 누구나 쉽게 그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한번 해 봤고요. 압축 해제하면 자, 요런 폴더 안에 파일이 나옵니다. 요 중에서 bin, 그러니까 바이너리의 약자가 bin이죠. 요 bin에 들어가서 cooks.exe 얘를 실행을 하면 쿡스파이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주 사용할 거라서 바로가기를 만들어서 여기 바탕화면에 올려뒀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 바로가기를 실행하면 좀 전에 봤던 그러니까 쿡스파이스 화면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제 업데이트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편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쿡스파이스의 원본보다는 쿡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여러분 의지에 따라서 쿡스파이스 이제 원본 보통 오리지널이라 하잖아요. 오리지널을 사용하고 싶다 하면 쿡스파이스 좀 전에 봤던 쿡스파이스를 실행해서 여러분이 쓰더라도 이제 문제는 없고요.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의 버그가 약간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인 사용자가 해결을 해서 고맙게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계산할 건가 하는 건데 우리가 현재는 이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이제 설계해 보겠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여기 예시로 들어있는 회로를 한번 그대로 그려서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특징을 한번 보면 DC 전화번이 하나가 있고요. 저항 3개가 병렬로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회로 도면으로 공부를 한 부분이죠.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회로 이론 시간에 연립 방정식을 많이 풀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력이 이제 헛되지는 않지만 컴퓨터 시대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회로를 보는 관점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로 보는 관점을 바꾼다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자, 여기에 있는 회로를 얼마나 빨리 해석을 할 건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여기에 있는 회로가 해석되는 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그 해석된 결과가 분석이 되는가, 우리가 공부했던 회로 이론이나 전자회로 관점에서 분석이 되는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회로를 얼마나 빠르게 해석하는가 보다는 회로를 해석을 해서 이 결과를 여러분이 회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는 DC 볼티지니까 여기 세로로 되어 있는 탭 중에서 컴포넌트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lump component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콤보 박스를 누르게 되면 sources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얘랑 똑같은 모양의 그림이 하나 보이죠. 얘를 끌어다가 놓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크기가 좀 작으니까 크기를 잘 맞추려고 하면 View All이라고 하는 돋보기로 된 이 툴바에 메뉴가 있습니다.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누르면 큼지막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저항이 보이죠. 저항은 아까 본 것 같아요. 이 콤보 박스에서 럼치 컴포넌트를 눌러서 저항을 갖고 옵니다. 저항을 갖고 오긴 했는데 이 저항은 가로로 되어져 있고 그려야 되는 그림은 세로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 경우는 이 저항을 누른 다음에 오른쪽을 누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나요? 로테이트이 보이죠. 로테이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세로로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뷰 올에서 크기를 맞추고 얘를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씩 더 그리더라도 되고, 아니면 여기 다시 갖고 와서 얘를 다시 오른쪽 눌러서 로테이트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하키, 그러니까 단축키로 컨트롤 R을 눌러도 됩니다. 이 컨트롤 R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면 로테이트에 대한 툴이 있죠. 얘를 하더라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하고 이제 똑같이 여기에 있는 회로도 그림하고 똑같이 쿡스파이스의 회로를 그려봤습니다. 자, 그린 다음에 한 가지 차이점은 선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자, 여기 선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 선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Insert Wire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바느질 하듯이 꾹꾹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누르고 누르고 여기도 마우스 버튼을 한번 꾹 누르고 다시 여기 가서 누르고 여기서 누르고 누르고 쉽죠? 여기도 십자 표시 있으니까 마우스를 왼쪽 클릭한 다음에 방향 바꿀 때는 한 번 더 눌러서 움직이고요. 다시 여기서 움직여서 클릭을 합니다. 여러분 몇 번만 해보면 아주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이 Select 툴을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제 와이어 그리기 모드에서는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 보기 위해서 Fit All을 한번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해석을 할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DC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스파이스에는 여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 중에서 어떤 것을 쓸 건지는 사용자가 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콤보 박스에 가서 시뮬레이션즈로 갑니다. 그럼 여기 DC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를 갖다 놓으면 이제 컴퓨터에게 DC 계산을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 다 됐으면 저장을 합니다. 뭐 저장 이름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뭐 어떤 거 할까요? 테스트 쿡스 1이라 할까요? 이걸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여기 기어 모양으로 된 톱니 모양으로 된 툴이 있으니까 얘를 눌러서 계산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러가 떴는데요. 어떤 에러인가 하면 circuit has no reference node, ground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ground 없다는 뜻이고 항상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할 때는 ground를 꼭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툴바에 보면 insert ground라고 ground 모양 툴이 보이죠. 얘를 눌러서 ground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ground 삽입 모드에서 나가고 싶으면 툴바에 있는 이 select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에 escape를 눌러도 됩니다. 자, 이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이 옆에 새로운 탭이 하나 생기면 문제는 없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자, 여기 회로에서 전압 혹은 전류가 어떻게 분포되는가를 보고 싶은 거라서 자, 여기 보면 calculate DC 바이어스도 있고요. 시뮬레이션에 가보면 여기도 calculate DC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를 눌러서 계산을 해보면 병렬이니까 여기도 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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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V 가는 거는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접지해서 0V 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DC 전화번과 여기는 DC 전화번이 달라요. 그래서 이 값을 바꾸고 싶으면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1V 대신에 9V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저항도 10kΩ이니까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10kg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10kg. 자, 여기는 2kg니까 2kg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1kg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calculate DC bias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회로하고 똑같이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실제 계산해 보지 않더라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려고 하면 항상 연립 방정식을 풀었죠. 연립 방정식을 풀었는데 스파이스에서는 이 연립 방정식을 내가 풀지 않고 스파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연립 방정식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여기는 스파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궁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동작 원리는 여러분 이미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회로 이론을 공부할 때 회로 해석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KCL, KVL, 오음 법칙 얘를 배웠습니다. 얘를 이용하면 어떤 회로든 다 해석을 할 수 있죠. 이 중에서 노드를 기반으로 해서 해석하는 방법, 정확하게는 노드 볼티지 메서드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노드 볼티지 메서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방정식을 풀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스파이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회로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주 간단하게 스파이스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준비는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노드 볼티지 메소드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설계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속도가 문제입니다.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그래픽스도 있어야 되고 계산 속도도 빨라야 되고요. 그 결과를 후처리하는 과정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보통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스의 동작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노드 볼티지 메소드를 보게 되면 스파이스는 노드 볼티지를 왜 쓰는가 하면 우리 회로 연결할 때 항상 연결점을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항상 연결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얘는 연결점이 딱 두 개만 있습니다. 두 개. 자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여기도 노드, 여기도 노드 이렇게 해서 4개로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노드를 정해 놓으면 여기를 노드 1번, 2번, 3번, 4번 해 놓으면 내가 결국 풀어야 되는 거는 이 노드에 있는 전압 V1, 그 다음에 V2에 있는 전압, V3에 있는 전압, V4에 있는 전압을 정해 줘야 됩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루프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면 컴퓨터가 루프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번거로워요. 그런 것보다는 연결점에 해당하는 노드를 찾는 거는 컴퓨터는 아주 빠르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 변수를 정해야 되는데 그 변수를 정하기 편리한 노드 입장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에 대한 전압을 정했으니까 이미 KVL은 정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지 않았던 KCL 입장에서 전류를 정하고요. 전압 전류 관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hm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스파이스는 자동으로 해서 아주 복잡한 문제라도 아주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